김민석, 김대중의 양자, 18년간의 퇴수일기, 화려하게 돌아온 민주당의 탕하, 최연소 국회의원, 국회의원 평가 1등, 한국, 미국, 중국 1등 대학 출신, 무서운 전략가 등등 김민석을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딴지일보와 친정청래 쪽에서는 사실상 악마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태클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태클의 명분을 하나로 줄이면 순혈주의입니다. 친노도 친문도 아니라는 것,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민석은 그걸 실력으로 뚫고 있고 사람들이 놀라는 건 그 속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롭게 생긴 그 전에 없던 개념이 하나 있어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2배로 쓰겠다. 하루를 2배로 쓰겠다. 워딩 하나로 말 한마디로 상대를 날려버립니다. 같은 편 안에 있으면서도 정세와 판을 읽는 감각이 다릅니다. 민주당 역대급 지략가, 전략가입니다. 후보 시절 그가 한 말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입법은 뭐, 정책은 뭐, 메시지는 뭐, 이벤트는 뭐 해서 쭉 하고 쭉 나눠주는 게 쫙 당으로 나가고 당에서 착착착착착 치는데 저는 이게 여당의 일이라고 봐요. 착착착착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그 내용을 당이 곧바로 받아서 입법과 정책과 메시지로 쪼개 당 전체에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전부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8월 17일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다음날 18일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을 만나 벽이 없는 원팀이 완성됐다고 했고 김대중 묘역과 광주 민주묘지, 거제 포구 현장을 돕니다. 19일에는 부산에서 최고위를 엽니다. 같은 날 노무현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저녁엔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그 부산 최고위에서 첫 기강을 잡습니다. 비공개 사안이 밖으로 나가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사흘째에 최고위원도 징계할 수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20일 김남준을 홍보위원장에 앉힙니다. 임명하자마자 첫 지시가 나옵니다.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로 걸라는 겁니다. 법치 파괴 조의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현수막만 건 게 아닙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문제를 사법부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같은 날 또 하나,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 민주당 TV 개국 지시입니다. 언론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도전장을 냈다고 받았습니다. 탈김어준이라는 제목도 붙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1로 줄이는 법입니다. 재석 234명의 찬성, 153, 반대 80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대통령이 기쁘다고 쓴 지점도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1일 강릉에서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른바 주문폭탄입니다. 그렇지 말고 논의된 것,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테니까 정리를 해서 합의된 것 또는 대표의 지시사항, 최고의 지시사항을 정리해서 전체 당에 공유를 해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주당으로 저희가 진도표를 볼 수 있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그렇게 하듯이. 회의가 모두 발언만 하고 끝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논의된 것을 정리해 당 전체에 공유하고 진도표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당직자 하나 배치하셔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실을 하기로 했잖아요. 상황실에 최고위에서 결론 나온 마치 국무회의 관리하듯이 그것만 관리하는 당직자 하나 배치해주세요. 필요하면 계약서 써서라도. 대표실에 국정상황반처럼 당무 상황판을 만들라고 했고 그것만 관리할 당직자를 두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계약직을 써서라도. 여기까지가 닷새입니다. 당직 인선은 매일 발표했고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채웠습니다. 청년목 전용기, 노동목 권미경. 하루 전인 19일 최민희가 제안을 합니다. 다음 전당대회부터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뽑자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용기를 지명해버립니다. 최민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받아쳤습니다. 2030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나? 이성윤도 가세했습니다.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제목은 팀 정청래 재고해야 반발. 김민석 대표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 주신 다음 정당대회에서의 청년
내 여성과 같은 5인 선출에 들어가는 당원당 개정은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적절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기를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논의해달라. 사무처 책임자는 사무총장 한정혜입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정청래 지도부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순혈이 아니라고 공격받는 사람이 순혈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긴 겁니다. 본인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는데 하루 만에 정리됐습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만 놓을 테니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마포, 정청래와 이지은의 지역구입니다. 요즘 마포 러브버그라고 불리죠. 그 마포에 노웅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노웅래의 항소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오늘 쓴 글이 이겁니다. 검찰이 조작가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다. 같은 날 송영길이 올린 글 제목은 마포갑에서 노웅래를 만나다였습니다. 남양주 최민희의 지역구입니다. 거기엔 최재성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3번 의원이고 올해 4월 최민희와 공개 설전을 붙었습니다. 강북을 한민수의 지역구입니다. 원래 주인은 박용진이었습니다. 2024년 박용진을 배제하고 한민수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친청계 3사람, 그 셋의 지역구마다 체급이 되는 인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이고 그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이 당대표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누구를 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정리하라, 현수막을 걸라, 상황판을 만들라고 했을 뿐입니다. 명분이 없을 때는 본인이 나서지 않습니다. 절차가 대신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고 그동안 자기는 일만 합니다. 그렇게 닷새 만에 최고의 기강이 잡혔고 확성기가 안으로 들어왔고 법안 심사는 330일에서 90일이 됐습니다. 순혈이 아니라는 공격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착착착착입니다. 제가 김민석을 민주당 역대급 전략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